2026년 1월 24일 새벽 5시 경기도 평택의 한 대형 물류센터 앞입니다. 예전 같으면 야간 교대 근무를 마친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셔틀버스가 쉴 새 없이 오가며 활기가 넘쳤을 시간이죠. 하지만 지금 이곳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건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라 수백 대의 기계가 내뿜는 미세한 모터 소리와 규칙적인 LED 불빛뿐입니다. 센터 안쪽을 들여다볼까요? 인간의 형상을 한 금속체들,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2세대가 일렬로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곤 기색 하나 없이 25kg짜리 박스를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화장실에 가지도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위해 휴게실로 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중앙 서버의 지시에 따라 0.1초의 오차도 없이 움직일 뿐이죠. 이곳의 관리소장은 단 한마디로 현재 상황을 정리합니다. 지난달까지 일하던 현장 인력 300명 중 오늘 출근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 단 3명뿐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셨죠? 시장의 흐름을 이해로 바꾸는 브리핑, 다라미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핫이슈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먼 나라 이야기나 영화 속 설정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2026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언했던 노동의 종말이 공상과학을 넘어 우리의 통장 잔고와 직결되는 현실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026년 올해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바로 범용 인공지능, AGI의 실현과 로봇의 대량 양산이 맞물리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자, 서울 강남의 한 중견 회계법인 사무실로 장면을 옮겨보겠습니다. 10년 차 회계사 김진우 씨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그는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진 성공한 화이트 칼라였습니다. 연봉 1억 원의 탄탄한 전문성,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김 씨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우 씨, 이번 상장사 5곳 결산 보고서 다 끝났나요? 팀장의 물음에 김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화면 오른쪽 하단에 팝업 창이 뜹니다. AI 에이전트 분석 완료. 오류율 0%. 최종 보고서가 법인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소요시간 4분 12초. 김 씨가 일주일 밤을 새워야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수천 장의 영수증을 대조하고 세법의 허점을 찾고 오타를 검수하던 그 피 말리는 시간이 AI에게는 고작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안 되는 찰나였던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회사는 이번 달을 끝으로 회계 인력의 7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직의 상징이었던 지식이 이제는 값싼 데이터 처리로 전락해버린 순간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넘게 믿어왔던 노동소득 생존이라는 경제의 근본 공식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앞으로 일은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축복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거대한 저주처럼 들리나요? 숫자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2026년 하반기 양산되는 옵티머스 로봇의 예상 가격은 약 25,000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3,300만원 정도죠. 우리나라 대졸 신입사원 초봉보다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필요 없으며 연차를 쓰지도 않습니다. 기업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000만원을 들여 평생 일할 로봇 한 대를 사는 것과 매달 수백만원씩 월급을 주며 사람을 고용하는 것.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도미노 현상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지적 노동자인 화이트 칼라였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든 일은 이미 AI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미노가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 노동입니다. 식당의 서빙 로봇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고 이제는 요리하고 수리하고 배송하는 복합적인 노동까지 로봇의 영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내일 아침 업데이트 완료라는 문구 하나로 대체된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설마 나까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머스크가 경고하는 건 바로 그 안일함입니다. AI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적응 속도보다 100배는 빠릅니다. 무어의 법칙은 폐기됐고 이제는 6개월마다 AI의 성능이 10배씩 뛰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첫 번째 경고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기계와 효율성으로 경쟁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시대의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돈은 어떻게 벌고
돈이 넘쳐나면 물건값은 어떻게 될까요?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증발할 수도 있다는 머스크의 두 번째 경고,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김진우 회계사가 짐을 싸서 나온 강남대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리는 여전히 번쩍이는 전광판으로 가득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돈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던진 두 번째 폭탄을 꺼내보죠. 희소성의 종말, 그리고 화폐의 무의미화입니다. 경제학 교과서 1페이지에는 항상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자원은 희소하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소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돈을 벌고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로봇과 AI가 그 희소성을 파괴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엔 경기도 외곽의 한 스마트팜과 로봇 건설 현장을 가봅시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은 최근 식당을 접고 이 광경을 지켜보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전엔 아파트 한 채 짓는데 수백 명의 인부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죠. 당연히 집값은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 사장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다릅니다. 거대한 3D 프린팅 로봇과 옵티머스 부대가 24시간 쉬지 않고 벽돌을 쌓고 배관을 연결합니다. 사장님, 저 아파트 한 동 올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딱 2주입니다. 인건비요? 전기료랑 유지비 빼면 제로에 가깝죠. 현장 소장의 말은 박 사장님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건을 만드는 비용, 즉 한 개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봇이 농사를 짓고, 로봇이 집을 짓고 AI가 설계를 합니다.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물건값은 폭락합니다. 자,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해 볼까요? 비포 2024년 서울 아파트 한 채 15억 원, 4인 가족 한 달 식비 150만 원. 애프터 2026년 이후 로봇 건축 아파트 1억 원 이하, 로봇 농장 직배송 식비 10만 원 이하. 표면적으로는 유토피아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돈의 증발입니다. 잠시 42살 직장인 이희수 씨의 통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희수 씨는 노후를 위해 20년간 악착같이 5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로봇 경제가 정착되면서 기본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게 되자 정부는 보편적 고소득 유니버설 하이 인컴을 발표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5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 순간 희수 씨가 가진 5억 원은 어떻게 될까요? 숫자는 그대로 5억이지만 그 가치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쌓아둔 돈은 더 이상 권력이 되지 못합니다. 머스크가 화폐는 자원 배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일 뿐이라고 말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 되어가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돈의 가치가 사라지면 우리가 가입한 보험, 연금, 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30년을 부은 개인연금인데 이희수 씨가 보험사에 전화해 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로봇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의료비가 공짜에 가까워진 세상에서 질병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존재 이유를 잃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거대한 슬롯머신처럼 멈춰버린 겁니다. 이런 변화는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존재의 위기로 번집니다. 20대 청년들은 이제 무엇이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AI가 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고 나보다 코딩을 더 잘하며 나보다 말을 더 잘하는데 굳이 노력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다라미님, 그럼 세상이 망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머스크는 인류가 자아실현의 시대로 강제 진입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연쇄 효과는 가혹합니다. 첫 번째 연쇄 효과는 데이터 양극화입니다. 이제 부의 척도는 현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를 점유하고 있느냐가 새로운 계급이 됩니다. 자, 다시 강남의 김진우 회계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실직한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현금 1억보다 AI를 돌릴 수 있는 고성능 칩 10개를 가진 사람이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요. 칩이 있으면 AI를 돌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현금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두 번째는 에너지의 권력화입니다. 여러분, 2026년 현재 가장 귀한 자원이 뭔지 아십니까? 금도 기름도 아닙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치우는 전기가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머스크가 왜 그토록 태양광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집착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전기를 쥐는 자가 AI를 지배하고
AI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전기나 칩과 관련된 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과 전통적인 부동산에만 매달리고 있나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부가 기본소득을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질까요? 2026년 말 서울의 한 공원을 가보면 평일 오후인데도 2040 청년들로 가득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 눈빛은 초점이 없습니다. 할 일이 사라진 인간이 느끼는 극도의 허무함, 머스크가 우려한 사회적 엔트로피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로봇이 주는 배급품을 받으며 디지털 사육장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서핑할 것인가? 머스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노동이 가치를 잃었을 때 당신이라는 인간은 무엇으로 남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불을 쌓고 있고 누군가는 기술의 병목 현상을 이용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왜 나는 불안할까? 그 불안의 실체는 바로 병목 현상에 있습니다. 머스크가 던진 6번째 경고, 바로 전기 부족과 반도체 칩 공급망의 붕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옵티머스 로봇을 사고 싶어 안달입니다. 하지만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을까요? 천만다행. 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로봇들을 돌릴 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라미님, 우리나라는 전기 잘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에어컨 켜고 TV 볼 때 이야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은 일반 가정 수십만 가구의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2026년 현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앞다투어 원자력 발전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술은 이미 인간을 앞질렀는데 그 기술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강남 땅을 가진 사람이 부자였다면 이제는 전기망과 데이터 센터를 쥐고 있는 기업과 국가가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다. 머스크가 말한 7번째 경고, 글로벌 패권의 이동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잠시 스타트업 대표 DC의 사무실로 가봅시다. 그는 혁신적인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지만 지금 폐업 위기입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구하지 못해 AI를 학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칩 가격은 이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중고 칩 시장은 마치 70년대 오일 쇼크 때 기름 사려고 줄 서던 풍경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술 민주주의의 실종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국가와 기업만 AI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주는 데이터 배급만 기다려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라미님,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뻔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머스크가 예측한 이 7가지 시나리오의 핵심은 가치의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해야 할 생존 매뉴얼을 정리해드립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째, 자산의 성격부터 바꾸세요. 지금까지 현금과 전통적 부동산이 안전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자산입니다. AI 생태계의 심장인 반도체, 그리고 그 심장을 돌리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에 주목하세요. 머스크가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에너지와 로봇 회사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다시금 씹어보셔야 합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2026년 이후의 인플레이션 혹은 화폐 무용론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뿐입니다. 둘째, AI를 부리는 인간이 되세요. 회계사 김진우 씨와 앞서 언급했던 HC와 IC의 차이를 기억하시나요? AI와 경쟁하려 하지 마세요. AI가 0.1초 만에 해내는 일을 배우는데 시간을 쓰지 마세요. 대신 AI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지,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어떻게 세상과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코딩을 아는 것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능력이 연봉 10억의 가치를 가집니다. 셋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에 베팅하세요. 로봇이 모든 걸 만들어내면 역설적으로 사람의 손때 묻은 것이 가장 비싸집니다. 공장제 로봇 김밥은 100원이겠지만 장인이 정성껏 말아준 김밥은 10만 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감정, 공감, 철학, 창의성. 이건 AGI가 아무리 발전해도 도달하기 힘든 고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그것이 미래의 가장 강력한 화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의 태양은 어제와 똑같이 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천지개벽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가 100%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명확합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들은 여러분은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며 다시 넷플릭스를 켜는 사람, 그리고 당장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AI 툴을 하나라도 더 만져보자라고 다짐하는 사람. 6개월 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실 건가요? 텅 빈 통장을 보며 사라진 일자리를 원망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상단에서 풍요를 누리고 계실 건가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이 되는 법, 다람이의 경제 브리핑이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시장의 흐름을 이해로 바꾸는 브리핑 다람이었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더 날카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